이번에 선거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것을 선거부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전자개 표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규칙 5조에 의해서 그 절차를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습니다. 실제로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일련번호가 없으면은 이 투표지가 누구 것인지 선거소송이 진행되면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 절차를 위반한 무효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그럼 일련 번호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아니면 일부분? 사전 투표는 있습니다. 예. 선거일날 투표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개표장에서 개표를 합니다. 개표장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지가 있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개표 사무원이 있어야 되고 개표 참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개표는 무효가 됩니다.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개표장에는 가면은 개표의 최소 단위로 줄이 되어 있습니다. 개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인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개표반이 15반에서 20반입니다. 개표 참관인 신고하는 수는 6명입니다. 6명이 투입되면은 나머지는 줄은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참관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명확한 선거 부정 사건, 이거는 빼도 박도만 하는 요거 한 가지만 해당돼도 선거가 무효입니다. 이번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어떤 거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된 부분이 반 이상입니다. 아, 그 입증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입증이 되죠. 왜냐, 선관위의 개표장 동영상 촬영한 것만 확보하면은 전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선관위의 계획서, 개표 설비도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다 확인이 됩니다. 예, 그다음은 사전투표입니다. 말도 많은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설치소에 설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설치. 공직선거법 148조입니다. 그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합니다. 그게 완전한 전산 조직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보안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등등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용해야 됩니다. 전혀 법과 규칙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직선거법 진정 입법 부작위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 되면 헌법 위반도 딱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또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 규정 158조에 의해서 제2항에는 사전투표하러 가면은 신분증을 확인기에 신분증을 올리면은 자동으로 신분증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신분증 파일을 선거일후 30일 후에 삭제를 합니다. 그것 또한 공직선거법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법을 헌결되게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당일날 선거하는 투표하는 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그 선거인 명부에 서명 날인하고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는 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서명하고 날인하는 그 부분이 신분증 파일이 보관됩니다. 그 파일도 같이 국회의원 임기중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30일 만에 삭제하는 것은 평등권 원칙 위반을 하면서 위헌이 되어서 위반입니다. 그다음 사망은 사전투표 용지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규정도 주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든다고 84조를 만들어서 그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냐? 해킹 조작을 아주 수월하게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하고 또 연결됩니다. 사항은 관내 관외 모두 다 그 투표용지를 우편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공에 가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이거 왜 안 먹어? 단서를 두세요. 봉투에 넣지 않고 그만 맨투표지를 넣어도 된다는 단서를 둬버렸어요. 중앙선관위가 그 오항 규정에 의해서 관내 사전투표를 봉투에 넣지 않고 투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투표가 종료되고 나서 투표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창간이 입회하여 창간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확인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관 외에는 투표함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었기 때문에 투표함을 열어서 매수를 확인합니다. 매수 확인이 투표수 확인입니다. 확인해서 우측에 접수를 해서 보냅니다. 관 내에는 봉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함을 열면은 공개가 되어서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내 투표함을 투표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선관위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관내가 또 행정권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창간 원칙을 위반해버리고 또 입법 부진정 부작위 위반을 했는 거예요. 이거 완벽한 선거 부정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만 싸워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15 때는 이 부분을 싸우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쳐버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투쟁하면서 파면되고 나서 20년 동안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입법 법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소개 좀 그 해주세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 했으며 22년 동안 부정선거를 투쟁하고 있는 한성천입니다. 어느 정권 때부터 어느 정권 때까지? 정권은 그때 정권은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여러 많은 보수 단체나 예. 많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좀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있고, 근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지금 얘기는 했지만 가장 그 완벽한 증거는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거 부정에 대한 완벽한 증거는 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증거가 돌아다니는 완벽한 증거는요. 예. 사전투표에 있어서 사전투표 발급기가 발급한 발급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나온 그 투표소는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해킹 조작을 열어놓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해킹 조작을 열어놓고 한 선거를 인정해달라. 어떤 국민이 그걸 인정할 것이며 어떤 정상적인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람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구체적 사례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지금 이제 예. 요번에 많이 나왔지요.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아직까지 제가 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보 공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상당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체적 증거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은 이번에? 구체적 증거는 뭡니까?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자개표기 사용했고 예. 그 다음에 투표용지 번호 1년 번호를 넣지 않았고 투표지에 그거 예. 그 다음 그 개표 창간 그리고 창간을 그대로 했고 근데 그것도 구체적 증거 있습니까? 1년 번호 넣지 않은 거? 그거는 뭐 재판을 하면서 예. 투표지 가져오느라면 1년 번호가 다 없습니다. 야. 규정에 의해서 떼냅니다. 예. 그렇고 그 사전투표 아까 설명했죠. 그거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선거 부정이 분명하고 팩트가 있다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장치는 내일 모레 5월 10일까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예? 또 아니면은 그 이제 실패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선거구의 선거인, 예. 정당 예. 후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선 소송은 정당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음. 그럼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하셔야 다툴 수 있고, 선거무효 소송은 민사 소송의 특별 형태입니다. 특별한 형태고 또 형사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로 또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선거 재개표 뭐 무효하고 해달라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 사법부를 통해서 해야 되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검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수사를 해라. 일체를 국민들한테 알려라.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보통 의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번 선거 부정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신도들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예. 부정선거의 진실을 먼저 알고 그 절차에 따라서 투쟁을 하시면 완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조금 미안스럽지는 모르지만 옛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상당 부분이 침묵을 내버렸습니다. 그 침묵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는 행위가 되었어요.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좋더라도 헌법과 선거법 질서를 위반하면은 과감하게 나서서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독교인들은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를 뉘우치는 측면도 있고 참여하는 측면에서 이번엔 성실하게 선거의 부정선거의 사실을 알고 그리고 어떤 선거법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니까 선거를 확인하고 판단했다. 재판부 뭐 하느냐? 너가 우리 판단권을 위임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법원을 질책할 수도 있고 국회의장을 보고 빨리 국정조사를 해라. 그냥 이제 각 교회가 그걸 이제 외쳐달라 할수 이거죠. 있습니다. 국민이니까. 예.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적극 지시하고 국민한테 보고해라. 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길거리에 기도도 나와서 드리면서 행동하는 이제 양심을 보여달라 이제 예, 이거죠. 그래 하셔야 되고 예. 언론은 당장 나서가지고 부정선거 전체를 음. 보도해라. 아, 그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너 언론은 두지 않는다. 너는 언론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것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야 돼. 지금 광화문 집회에서 정강훈 목사님 집회에서 그 장재현 박사님이 그 선거 부정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조금 이제 구체성은 없거든요. 네, 그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예.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이 정황 증거입니다. 예. 직접 증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정선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그런 정황 증거를 계속 알려주면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선거 앞에는 여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고 좌우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뭉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제 정황 증거 다음에 이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예. 지금 이제 정강훈 목사께서 광화문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투쟁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투쟁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투쟁하는 뭡니까? 눈 감고 투쟁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알고 전 국민들이 공감공유를 하면서 가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면서 진짜 민주주의 완성을 지금 현재 선거 부정에 대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만약에 부르면 나가서 이렇게 입장 표명할 의향은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저를 정식적으로 불러주시고 저에 대한 뭡니까 의견을 먼저 저는 지금 하는 방법이 먼저 부정선거 사실을 그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정황적으로 알면 안 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고 그렇고 그다음 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때 국민 통합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 힘으로서 한번 이루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주권자가 나라를 바꾸고 주권자에 의해서 나라가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그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윤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제일 급선무가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분은 자기가 취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의무를 지었습니다. 그게 소극적인 의무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사실이 있으면 비록 아니더라도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부정선거인데도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은 탄핵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이 부정선거의 원조가 저쪽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부정선거로 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